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나 매일 쓰는 에너지, 이 모든 게 사실 바다를 통해 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바닷길을 지키는 아주 조용한 수호자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거대한 컨테이너 선을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막강한 해상 파워죠. 이런 힘을 가진 나라 하면 보통 어디가 생각나세요? 뭐 미국? 아니면 중국? 이런 나라들 아니겠어요? 근데요, 오늘은 그 예상을 한번 시원하게 뒤엎어 볼까 합니다. 세계 무역의 동맥을 꽉 쥐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는 정말 의외의 곳에 있거든요. 놀랍게도 바로 덴마크입니다.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5대 해운 강국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막강한 해상 파워가 아이러니하게도 덴마크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억 6천만 유로. 이게 소말리아 해적들이 가장 기승을 부리던 2012년에 덴마크 해운업계가 입은 피해 추정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이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저 지켜만 보던 덴마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걸까요? 모든 걸 바꿔놓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때는 2007년 덴마크 상선 다니카 화이트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 하나가 덴마크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언론에서는 3개월 동안 관련 기사가 600개가 넘게 쏟아져 나왔어요. 여론이 들끓으니까 해운업계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해 말 덴마크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전략 백서에 해적 소탕이라는 문구를 넣게 됩니다.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말 그대로 불에는 불로 맞서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겁니다. 처음에 해운업계는 계속해서 군대를 배에 태워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정부 생각은 좀 달랐죠. 군인을 직접 보내는 대신에 2011년 3월에 민간 무장 보안 요원, 그러니까 PCASP를 허용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곧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됐어요. 그해 8월에는 국제해사기구 IMO도 더 이상 이걸 반대하지 않게 됐고요.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민간 용병들 손에 총을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덴마크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육지에서는 사설 경비업체 하나하나를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데 바다로 나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업계가 알아서 하게 놔두고 최종 책임은 선장한테 미루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방식을 택한 거죠. 근데 무장 경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겠죠.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곧 이 총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스마트하고 선제적인 전략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전략의 핵심에 바로 이 모범 관리 관행, 줄여서 BMPS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지침서 같은 게 아니고요. 위험한 바다를 지나는 배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군대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국제적인 약속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지점이 덴마크 전략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정부는 배들이 군 당국에 항해 계획을 미리 등록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동시에 덴마크 해운 같은 민간 단체가 정책을 만드는데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죠. 말 그대로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덴마크가 해적 대응 시스템을 착착 완성해 나가고 있을 때쯤 바다 위의 위협이 또 얼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대는 단순히 돈만 노리는 그런 해적들이 아니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소말리아 해적에 집중됐던 위협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니만의 조직 범죄로 번졌고요. 그리고 최근엔 어떻습니까? 홍해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처럼 아예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세력까지 나타난 겁니다. 이건 기존의 해적 퇴치 전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덴마크 해군 정말 대단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을 하면서 무려 295명이나 되는 해적 용의자를 붙잡았어요. 덴마크가 얼마나 이 군사작전에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95명 중에 덴마크 법정에서 실제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해적을 잡는 것보다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현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덴마크는 아예 판을 새로 짜기로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된 새로운 글로벌 해상 안보 전략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 전략이 특정 지역의 해적이라는 범죄자를 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새로운 전략은 그 범위를 훨씬 넓혔어요. 이제는 국가의 후원을 받는 세력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항행의 자유 그 자체를 지키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첫째, 당연히 자국 이익, 특히 덴마크 경제의 심장인 해운 산업을 지키는 거고요. 둘째, 유엔 해양법 협약 같은 국제법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EU나 나토, 유엔 같은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해군 작전 같은 직접적인 해상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위협을 미리 알아채기 위한 정보 공유.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애초에 해적 같은 게 생겨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역량 강화입니다. 한마디로 군사, 외교, 개발 원조까지 다 합친 통합적인 접근인 셈이죠. 덴마크 외무부의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노력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덴마크의 이익과 선원 그리고 국제 해운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 것을 지키는 게 곧 세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덴마크의 이야기는 작은 나라 하나가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지금, 과연 이 덴마크식 해법이 우리 모두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